오늘은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금융주, 특히 이제 은행, 뭐 보험까지도 있지만 은행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이 긍정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가 한 차례 한 다음에 10월에 다음 주 12일 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아마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빠져 있다가 인상 시기에는 한 차례로 잘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연속 2회를 해야만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난다고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10월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11월에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하는 총재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기 전에 1분기 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25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까지는 분명히 올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하우스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실제 금리가 1.25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반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준금리 국내도 인상이 가파르게 갈 수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꽤 이제 억눌려 있던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지금 1.5%대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지만 1.7 정도까지는 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뒤에 뭐 2%대 가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5에서 6%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뭐 1%대 중후반, 2% 정도 금리가 과연 경제 성장률이 5, 6%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것인가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준금리 관련된 금리 상승기를 분명히 도래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지금 국면이어서 금리 상승기에 대한 뭐 발언 여러 가지 흐름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추석 연휴 이후에 코스피 대비 초과 상승폭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8%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의 상승 배경은 말씀하셨던 시중금리 상승 때문인데, 11월 달에 테이퍼링 공식화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중국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인플레 우려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주중 한때 1.57%까지 급등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주를 놓고 본다면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은 금리 상승 우려로 코스피를 약 1.6조 원과 5,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지만, 금리 수혜주인 은행주는 기관이 230억 그리고 외국인들은 2,640억을 각각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9월부터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고, 추석 연휴 이후에만 국내 은행주를 약 3,200억 넘게 대거 순매수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중에서 이제 지방은행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BNK 금융을 포함한 지방은행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8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실적으로 본격화되는 것은 올해 4분기부터입니다. 따라서 은행주들의 NIM이 4분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상보다 실적도 굉장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상당히 은행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12일 화요일 날 관전 포인트가 한은의 금통인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이번 10월 달에 추가로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은행주 투자 심리가 더욱 빠르게 개선될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상승을 아마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은행주가 다소 좀 쉴 수는 있지만 11월에 다시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길게 보시더라도 은행주나 금융주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예상을 더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주를 상당히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4분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배당 투자 시기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대부분 다 5에서 6%의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외국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은행주에 대해서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겠다는 점에서는 은행주 비중 확대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보자면 지금 시중은행들 가운데 뭐 이야기를 좀 하자면, 결국 이제 지난주에는 KB금융이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사 중에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가장 매력적이고요. 대형 은행주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KB금융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신한지주와의 PBR 갭이 더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KB금융과 신한지주가 PBR이 그렇게 벌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한지주가 키 맞추기 입장에서도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BNK금융의 주가 급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DGB금융 같은 경우가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역시 주가 선순환에 있습니다. DG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단 1,400억 정도 600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도 가장 지금 실적 배에서 가장 좋고요. 그렇게 주가가 최근에 조금 움직였다 느낄 수 있겠지만 현재 지방은행들의 PBR은 0.3배밖에 안 됩니다. DGB금융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0.3배 PBR은 너무 저평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주, 은행주를 사서는 크게 이제 잃어버릴 것이 없는 주가 수익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개인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엔터주, 기획사, 아니면 2차 전지, 이렇게 급등하는 업종은 사실 아닙니다. 은행주가 편안하게 그렇죠. 가면서 좀 꾸준하게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은행주를 말씀드리지만 호흡은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연말 배당도 좀 고려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시는 국면인데 은행주가 올해의 실적이 되게 좋아서 피크아웃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거 아닙니다. 내년까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과 배당을 겸비한 국면에서는 다소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섹터가 결국은 은행 업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